안녕하세요. 저는 즉석박이고요. 옆에는 노래하는 오늘님이에요. 맞습니다. 저는 네. 오늘입니다. 오늘 모델로 모셨고요. 저는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빈티지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빈티지 카메라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빈티지 카메라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처음 샀던 폴라로이드 카메라가 이건데 636 클로즈업이라는 모델이고요. 636 클로즈업, 원스텝 클로즈업 뭐 이런 이름으로도 파는데, 이게 폴라로이드가 옛날에 지역마다 이름을 조금씩 다르게 해서 팔아가지고 원스텝 클로즈업이랑 636 클로즈업 똑같은 모델이에요. 이게 96년도인가 출시된 모델이라고 하고요. 한 30년 가까이 됐죠. 얘가 96년도에 나온 건 아니죠? 모르나요? 생산 연도는? 모르겠어요. 와, 모르겠는데 생산이 또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라서 대충 그쯤일 거예요. 90년도? 근데 사실 필름 카메라는 한 90년대, 2000년대 나온 거면 거의 최신 카메라라고 보기도 하고. 아우. 빈티지 폴라로이드들이 구조가 단순해서 전기적 장치가 특별하게 많지 않고 구조 단순해서 고장이 그렇게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완전 맨 처음 샀던 카메라는 배송 오다가 고장이 난 것 같은데, 두 번째로 산 카메라 이후로 이제 중고로 샀을 때도 고장 났던 카메라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까 필름 다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찍어도 필름 없기 때문에 필름 가는 것부터 해서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카메라 열고 닫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려서, 근데 뭐 열고 닫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처음에는 뭔가 이걸 부서뜨릴까 봐 겁이 좀 날 수도 있어요. 그냥 여는 거는 이렇게 힘줘서 열면 되고요. 닫을 때는 이 양쪽을 살짝 벌려주고, 힘줘서 살짝 벌려주고 밀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톡 쳐서 이렇게 닫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필름 가는 거는 여기 카메라 옆에 보면은 이렇게 필름통 여는 스위치가 있어요. 얘를 밀어가지고 가슴 필름을 빼버리고, 자, 빈티지 폴라로이드는 600이라고 써있는 필름을 꼭 써야 되는데, 폴라로이드 쓰다 보면은 필름 아직도 나오냐고 묻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나온다고 하기보다는 단종됐다가 지금 다시 새롭게 나오고 있고, 필름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칼라 필름도 있고 흑백 필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프레임이 컬러인 것도 있고, 안에 프레임이 동그라미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든 600, 무조건 600을 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카메라는 전원을 쓰긴 쓰거든요. 플래시도 있고 뭐 사진도 배출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충전을 따로 하거나 건전지를 넣는 건 아니고 필름 팩에 배터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요새 나오는 I타입 카메라들은 저희 필름 팩에 배터리가 포함이 안 된 거거든요. 그거는 여기 넣어도 작동을 안 해요. 그리고 SX 뭐 70 이런 필름도 있는데, 걔도 사이즈는 똑같고 배터리는 있는데 필름 감도가 달라요. 그래서 600 필름은 이게 뭐 ISO가 한 640쯤 된다고 하거든요. 아마 XS가 뭐 한 ISO 100, 그래서 훨씬 민감도가 떨어지는 필름이라서 이 카메라에다 넣어서 찍으면은 엄청 어둡게 나올 거예요. 필름 이렇게 처음에 빛 들어가지 말라고 포장 이렇게 돼 있고, 포장 뜯을 때 여기 이렇게 위에 종이가 있거든요. 요걸 이렇게 손으로 누르거나 하면은 옆으로 빛이 들어가서 필름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최대한 손대지 말고 그냥 이대로 넣으면 되고요. 이렇게 무지개 스티커 붙어 있어요. 스티커가 앞쪽으로 나오도록 다시 아까 필름 열고 넣고 끝까지 넣고 닫아주면 이렇게 알아서 첫 장을 뱉어냅니다. 그러면 이제 찍을 준비가 끝난 거예요. 이 카메라에는 뭐 기능적으로 이렇게 뭐가 많지는 않아서 신경 쓸 게 많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사용법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를 해드리면, 우선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자, 사진 찍을 때 피사체가 가까이 있을 때랑 멀리 있을 때랑 봐야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가까운 초점이 60cm는 돼야 초점이 맞아요. 60cm에서 1.2m까지 좀 가까운 거리에서는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이제 가까운 데 초점이 맞고요. 요걸 빼면 1.2m부터 무한대까지 초점이 맞는다고 해요.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을 찍어주거나 할 때는 요거를 꼭 이렇게 해줘야 초점이 맞으니까 요걸 까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사진 밝기 조절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노출 보정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요 화살표를 그냥 흰색 방향으로 밀면 더 밝게 찍히는 거고, 까만색 쪽으로 밀면 더 어둡게 찍히는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거는 카메라랑 좀 많이 친해지고 나서 내가 어떤 카메라의 의도를 좀 갖고 있을 때 쓰면 되고, 아니면 같은 상황에서 계속 찍는데 계속 좀 어둡게 나온다, 아니면 계속 좀 밝게 나온다, 이럴 때 쓰면 되고, 그냥 평상시에는 이렇게 가운데다 놔두고 정노출로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밝기는 이렇게 조절하면 되는데, 이 카메라가 필름을 넣어서 하는 거니까 ISO도 고정이고, 그 다음에 조리개도 이거 그냥 F11인가 13가로 고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바꾸면
딴 건 달라지는 게 없고 노출 시간만 달라져요. 그래서 너무 깜깜한 데서 이걸 밝게 찍으려고 하면은 노출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사진이 안 들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고 그냥 정노출로 처음에는 찍는 게 제일 속편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앞면에서 이제 쓸 건 이게 다고, 자, 그 다음에 셔터인데요. 이 버튼이 셔터예요. 근데 셔터가 잘 보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앞에 셔터를 끝까지 당기면은 이제 플래시 자동, 밝기에 따라서 터지기도 하고 안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자동으로 플래시가 터지도록 하는 셔터고, 뒤에 있는 거는 플래시가 안 터지도록 하는 셔터예요. 뭐 완전 밝은 대낮이나 뭐 어떤 플래시를 터뜨릴 수 없는 상황일 때 얘를 쓰면 되는데, 이것도 사실 폴라로이드 카메라는 필름 감도는 좀 높은 편이긴 한데 조리개가 좀 대부분 어둡기 때문에 플래시를 안 터뜨리고 실내에서 제대로 된 사진을 얻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웬만하면 플래시를 터뜨린다고 생각해야 되고, 대낮이라서 플래시를 안 터뜨리고 그냥 자연광만 쓰고 꼭 찍고 싶다거나 뭐 이런 특수한 목적이 있을 때만 셔터 없이,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셔터랑 같이 찍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찍어보면,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찍으면 사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우리 흔히 아는 딱 폴라로이드 사이즈죠.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 여기 뒤에 이제 매수개가 있어요. 매수개가 숫자가 이제 10부터 떨어지는데,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숫자는 10부터 떨어지는데 지금 사는 필름들은 다 한 팩에 8장씩 들어있거든요. 이게 옛날 필름은 한 팩에 10장씩 들어있어가지고 10부터 떨어지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8장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매수개를 잘 봐야 돼요. 매수개가 플러스 2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떨어지다가 2가 되면 이제 다 쓴 거라는 거. 그래서 이거 뭐 찍는 방법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뭐 사실상 필름 넣고 셔터 누르면 끝이에요. 막기로 사진관에 가야 될 필요도 없고 뭐 보정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는 디지털 사진도 많이 좀 찍고 찍으러 다니고도 좀 했었는데, 요새는 거의 폴라로이드밖에 안 찍어요. 이게 그냥 재밌어요. 그러면은 디지털 사진은 또 이렇게 한 장 한 장 공들여 찍지 않거든요. 다라락 찍어가지고 셀렉하는. 몇백 장 찍어서 그 중에 골라서 또 보정하고 색감 보정하고 막, 이게 자유도가 높고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좀 이렇게 가볍게 찍기에는 좀 힘들어요. 손이 잘 안 가. 제가 생각할 땐 반대일 것 같은데. 오히려 선택할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지니까. 물론 이것도 오토로 해놓고 찍으면 되는데, 이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랑 애초에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이건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처음에 구도 잘 잡고, 그 다음에 필름 상하지 않게 그냥 잘 보관하고, 그게 다라서. 그래서 사진 찍는 재미는 확실히, 물론 다른 재미긴 한데 이런 폴라로이드가 확실히 더 재밌는 것 같아요. 폴라로이드도, 근데 요새 폴라로이드라 그러면 사실 이 카메라 생각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인스탁스, 후지에서 나온 인스탁스 보는데, 인스탁스랑 얘랑 이제 필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인스탁스 필름이 사이즈가 3개가 있는데, 미니, 스퀘어, 와이드 이렇게 있는데, 제일 큰 거 와이드보다 얘가 좀 더 커요. 그래서 사진이 제일 크기 때문에 또 거기서 보이는 만족감도 좀 있고, 기본적으로 인스탁스 필름이랑 얘랑 그 사진 질감이 좀 다르긴 해요. 필름 특성도 좀 있고. 인스탁스는 다 좋은데 너무 밝은 빛이 들어가면 까맣게 타거든요. 그게 사진 찍을 때 되게 전 너무 거슬려가지고. 근데 얘는 그런 건 없어요. 대신에 전반적으로 인스탁스 느낌이 조금 더 선명한 느낌이고, 얘는 좀 더 이렇게 흐릿한 느낌인데, 사실 필름 사진에서 그게 감성이죠. 우리 사실 핸드폰으로 사진 쉽게 찍잖아요, 다. 그렇죠. 몇백 장, 몇천 장 찍어놔봐야 안 열거든요. 그죠? 정말 가끔씩 추억여행 할 때 아니면, 인스타 올릴 때 아니면 잘 안 본단 말이죠. 근데 나는 이 사진들은 찍어놓으면 계속 꺼내서 다시 보게 돼요. 그냥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필름이 비싸잖아요. 그쵸. 그 단점이죠. 다 좋은데 단점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름 값이 좀 비싸요. 이게 8장 들어있는 한 팩이 28,000원, 9,000원 이렇게 하거든요. 진짜 비싸네요. 이게 막 여러 개 묶은 번들로 사면 좀 싼데, 그래도 막 되게 싸지는 거 아니고 그냥 그거보다 조금 싼 정도? 그래서 한 장당 거의 한 3,500원 꼴이죠. 그런 부분은 좀 단점이고, 인스탁스는 대충 장당 1,000원 내외 정도 하거든요. 필름도 근데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가격이. 맞아요. 그런 점이 있고, 또 인스탁스는 찍으면 그래도 한 1분, 1, 2분 내면 사진 다 나오거든요. 얘는 이제 일반적인 상온에서 15분 정도 걸려요. 디벨롭 되는 시간이 엄청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찍은 사진인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사진 찰칵 찍어서 바로 이렇게 나와서 뭐 이렇게 보고 놀라고 이런 장면 있잖아요. 다 이렇게 뻥인 거지. 인스탁스도 안 된다, 그거. 인스탁스도 그렇게는 안 돼요. 완전 디지털 인화기여서 바로 인쇄가 된 채로 나오는 거 아닌 이상에는 무조건 상 며칠인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중에서도 폴라로이드는 좀 오래 걸리는 편에 속한다.
여러모로 빈티지네요. 그렇죠. 느낌이. 맞아요. 네. 그 기다리는 재미가 또 있어요. 이게 그거는 장점이다 단점인데 기다리는 재미가 있는 대신에 기다리지 않으면 내가 사진을 제대로 찍었는지 어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다려서 확인하고 확인하기, 다시 네. 찍어야 된다. 맞아요. 완전히 나오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세팅이 뭐가 제대로 됐는지 뭐 이런 걸 확인할 수는 없어요. 물론 세팅이랄 게 특별하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카메라 렌즈라 그러면 보통 유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거의 대부분의 폴라로이드에는 플라스틱 렌즈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화면이 좀 흐리게 나오는 거기도 하고 애초에 엄청 진지한 사진 작업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카메라는 아니에요. 특히 이런 애들은 이 필름을 쓰는 카메라 중에도 좀 더 진지한 애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이런 카메라들은 가볍게 간단하게 찍을 수 있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라서 광학적인 성능이 막 되게 좋은 건 아니고 또 뭐 이런 측광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물 사이에 어떤 일관성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긴 해요. 비슷한 상황에서 찍어도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한 대로 나오고 어떤 때는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오고 이것도 사실은 감성 측면에서는 장점이자 단점이죠. 사진 찍었을 때 약간 주의점이 있는데 보통 우리 이런 필름 받은 것들 다 이렇게 흔들죠. 그쵸? 빨리 인화되라고. 어디서 나와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뭐 옛날엔 영화에서 많이 흔들었는지 분명 어디서 많이 봤는데요. 근데 일단 흔들지 말라고 해요. 흔드는 게 빨리 나오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상이 선명하게 맺히는 걸 좀 방해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흔들지 말고 그냥 적당히 따뜻한 곳에다 놔두면 상이 빨리 나옵니다. 이게 온도에 따라서 상 맺히는 것도 다르거든요. 추우면 훨씬 오래 걸려요. 시간도 그 시간이고 온도에 따라서 이거는 근데 제가 직접 실험해 본 건 아니고 폴라로이드 인스타에 올라왔던 것 같은데 이 디벨롭 되는 그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조금씩 틀어진다고 해요. 뭐 일반적인 상온일 때 제일 정확하게 나오고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조금 달라진다고 하니까 이게 그렇거든요. 필름이 조금 어떻게 보면 예민해요. 이 필름을 비롯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사진 찍을 때 쓰는 필름들 다 냉장 보관해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왜 냉장 보관을 하죠? 이게 오래 보관할 거면은 냉장 그 온도에서 보관을 해줘야 필름이 색이 틀어지지 않고 좀 오래 보관할 수 있다고 해요. 유통기한보다 좀 길게 쓸 수 있다고 해요. 필름도 유통기한 있거든요. 유통기한 지나고 나면 색깔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좀 틀어져요. 그건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폴라로이드 필름을 중고로 잘 안 사거든요. 중고로 몇 번 사봤는데 보통 보관이 잘못돼서인지 필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나왔는데 사진이 이상한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보관 잘 된 판매용을 산다. 근데 이 폴라로이드 여기를 만져도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일 때? 될걸요? 왠지 막 이렇게 흔들지 마라 하는데 앞이나 뒤가 약간 좀 만지기 무섭게 생기긴 했잖아요. 뭔가 만지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근데 코팅이 돼 있기는 해요. 만진다고 바로 뭐가 묻어나오는 건 아닌데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진끼리 겹쳐놓으면 지들끼리 좀 붙어요. 뭐가 나오기는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만지면 절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굳이 만질 필요 없으면 만지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짚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만지는 건 큰 상관이 없긴 하다. 사진 찍고 나와서 거의 한 일주일까지도 화학 변화 디벨롭이 계속 조금씩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다 디벨롭이 완성이 되고 좀 건조되기 전까지는 사진들끼리 겹쳐놓으면 좀 서로 붙을 수 있어요. 일주일이나요? 뭐 그렇다고 저도 본 거라서 정확하진 않아요. 이야. 어쨌든 그렇다는 점. 그래서 저는 이 카메라를 어떤 사람들한테 추천을 하냐면 가볍게 여행 갈 때 사진을 찍고 싶다면 핸드폰으로 찍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래도 뭔가 좀 더 공을 들이고 싶다, 기억을 좀 남기고 싶다 이럴 때 카메라를 들고 가면 좋은 것 같고 아니면 가족 행사나 어떤 파티 같은 거 있죠. 친구들끼리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거나 그쵸. 그때만큼 사실 이게 이템이 되는 때가 없어요. 저는 폴라로이드 카메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가족들 보러 갈 때 이제 항상 뭐 이것저것 종류 바꿔서 가져가는데 가족끼리 식사하고 모여가지고 사진 찍는 그 시간이 되게 즐거워요. 내 스스로도 즐겁고 사실 우리가 실물 사진을 가질 일은 진짜 잘 없으니까. 그쵸. 진짜 어릴 때 빼면 그렇죠. 증명사진 빼고는 가져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모였을 때 사진 잔뜩 찍어가지고 놔두고 이제 그 다음번에 집에 또 가보면 이제 저번에 찍었던 사진들이 벽에 쭉 걸려 있고 이런 거 보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또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도 아까 필름값이 비싸다고 얘기하긴 했지만 그렇게 이벤트성으로 찍을 때는 괜찮거든요. 저처럼 여기 약간 뇌절한다고 이거 계속 찍고 다니는 사람한테는 좀 부담이 크지만 한 번씩 이벤트를 찍을 때는 솔직히 뭐 음식 준비하는데 비용도 있을 거고 장소 빌리는데 비용도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비하면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그때 근데 이런 걸 찍어 놓으면은 이건 진짜 딱 한 장밖에 없는 특별한 사진이니까 확실히 좀 좋습니다.
근데 또 이제 당연히 모든 사람한테 좋진 않고 무조건 사진은 결과물이 선명하고 깨끗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카메라 자체의 광학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선명한 사진을 기대하고 좀 내가 이렇게 컨트롤하기를 좋아하면은 특히 빈티지 카메라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 걸 하려면 또 있거든요. 그 이제 뭐 초점부터 해서 조리개나 셔터 스피드 다 조정할 수 있는 카메라도 있거든요. 그런 걸 쓰거나 해야 되지 카메라로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아니면 뭐 아까 여행 얘기했지만 진짜 아예 미니멀이라서 이것조차도 좀 짐이다, 부피가 크고 뭐 좀 무겁다, 들고 다니기 쉽지 않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이게 카메라가 좀 이렇게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게 사진이 판형 자체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 정도 상을 맺히게 하려면은 이 촬상면으로부터 렌즈까지 거리가 좀 있어야 돼요. 네. 속에 거울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반사해서 쓰고 뜨게 돼 있는데 그 어쩔 수 없이 판형이 커지면 카메라가 커져요. 그럼 얘가 작은 애들은 카메라도 작은가요? 그렇죠. 이거 폴라로이드 고라고 폴라로이드 원래 필름 다 이 사이즈인데 조그만 사이즈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거 쓰는 카메라는 훨씬 작아요. 주로 쓰는 인스탁스 같은 것들도 보면 미니, 스퀘어, 와이드 순으로 카메라가 커져요, 점점. 그래서 그런 것조차 부담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그래도 뭐 가볍게 어디 국내 여행 갈 때나 이럴 때 이거 하나 들고 와서 찍는 거 되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번 빌려가서 찍었었잖아요. 네, 그랬죠. 뭐 저도 막 사진을 즐겨 찍거나 뭐 잘 찍거나 뭐 그런 건 아니어서 기대 없이 그냥 이렇게 재미있게 딱 찍으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가볍게. 맞아요. 그냥 딱 큰 기대 안 하고 그냥 재밌게 찍었을 때는 핸드폰 사진보다는 결과가 훨씬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만한 센서에다가 찍는 사진인 거고 핸드폰 카메라 센서 요만하잖아요. 이만한가요? 요만해요. 그 원래 카메라 쓰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행복은 판형 사이즈 순이라고. 물론 얘는 이제 다른 카테고리긴 하지만 어쨌든 판형이 크다는 거는 즐거워요. 재밌더라고요, 진짜. 인스탁스 같은 것도 하이브리드 같은 게 있거든요. 디지털로 찍어가지고 걔를 인스탁스 필름에다 인화하도록 하는 카메라들이 있어요. 그 프린트하는 개념인 건가요? 우리가 보통 사진 인화지 해가지고 프린트하면은 걔는 진짜 인화지에다가 프린트를 하는 건데 이 인스탁스 에보 같은 거는 이미지를 그 빛을 필름에다 다시 쏴요. 디지털 이미지. 그래서 그 이미지가 맺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하이브리드긴 한데 저는 뭐 그냥 그래요. 약간 또 근본충이라서 이런 근본미 넘치는 사진들이 좋습니다. 봤을 때 기분도 좋고.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리뷰를 사진을 좀 찍어볼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봤는데 어떻게 재밌죠? 재밌는 것 같아요. 난 이거 사람들이 취미로 사진 많이 찍는데 취미로 폴라로이드 사진 찍는 사람이 그냥 많아졌으면 좋겠어. 난 이게 너무 재밌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고 내 주변에 친구들한테 선물할 일 있으면 요새 맨날 폴라로이드 카메라 주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 집 애기 있으면 애기도 좋아하고 저희들끼리 놀러가서 사진 찍고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폴라로이드 써보세요.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뭐 이번 영상 그러면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에 또 제가 지금 카메라 갖고 있는 게 꽤 많아요. 제가 뭐 좀 꽂히면 뇌절하는 스타일이라서 장식장이 생기셨잖아요. 한 2, 30대 정도 그래도 갖고 있는데 그것도 리뷰를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재밌는 카메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요. 끝. 네, 그래서 영상을 편집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카메라를 좀 빌려드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 오늘 영상에 썼던 이 카메라 이 모델을 제가 똑같은 걸 좀 여러 대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써볼 수 있도록, 어차피 제가 갖고 있어도 한 번에 다 쓰는 게 아니니까 쓸 수 있도록 좀 빌려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지금 생각은 택배비만 내시면 그냥 공짜로 빌려드리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이거 준비를 좀 해가지고 다시 새롭게 공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